지금 저는 정확하게 스윙 이론의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립과 셋업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스윙의 문제점, 테이크백을 이렇게 들면 백스윙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백스윙을 잘못하면 다운스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되는 동작들에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라이버 입스 시절 아마추어 때에는 어떻게 연습을 해도 안 맞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그때 스윙의 정답 빼고는 하면 안 되는 동작,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맞는구나, 수만 가지의 시행착오를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때 쌓여 있었던 데이터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나쁜 동작들,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도 있고, 돌이켜보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가끔 깊은 생각에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스윙의 문제점을 다운스윙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공을 맞는 임팩트 순간, 타치감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정답을 못 찾았고, 결국에 스윙의 정답은 백스윙에서 찾았고, 드라이버 입스도 백스윙으로 인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백스윙의 오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잊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첫 번째는 테이크 어웨이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윙의 모든 문제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확신을 가진 백스윙의 시작은 팔은 밀고 상체는 바로 턴을 하고, 이렇게 백스윙이 깔끔하게 심플하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테이크백과 백스윙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팔을 테이크백을 시작시켜 놓고 그 다음에 몸통의 회전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렇게 백스윙이 시작이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팔을 먼저 일자로 빼놓고 그 다음에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손목은 코킹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더 시키고, 이미 백스윙 탑에 갈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또한 굉장히 많아집니다. 팔이 일자로 빠지는 그 순간에 몸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주지 않아요. 이 다음에 몸을 회전시켜야지 하기 전에 이미 테이크백이 반듯하게 빠졌을 때 몸의 축은 이 클럽의 헤드를 따라서 이만큼이 밀려가 있습니다. 손만 반듯하게 빼게 되면 내 몸통의 축은 이 클럽의 헤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같이 내가 힘쓰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축이 밀려서 깨져 있는 상태에서 코킹을 하고 몸을 회전시킨다? 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회전을 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래서 몸통의 회전도 어려워지고 백스윙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스윙의 시작, 이 테이크백을 할 때 많은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이 테이크백은 클럽을 옆으로 밀어주는 이 동작이 아닙니다. 이때 상체는 같이 옆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이크백의 정의를 내리자면, 팔이 옆으로 밀리고 상체는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테이크백을 절대로 손과 팔로만 이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테이크백이 시작할 때는 상체가 바로 회전이 되어 있어야 몸과 클럽과의 이 간격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보잉이라든지 코킹이라든지 이런 동작들도 쉬운 동작이 됩니다. 몸통 돌면서 손 동작을 하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통이 돌면서 손목을 꺾는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동작인 반면에 팔 일자로 빼놓고 손목 꺾으면서 회전,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백스윙 순서를 다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순서를 다 지키면서 이 백스윙을 머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스윙이 예민해지고 입스는 더 골을 파고 들어가면서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문제점들은 클럽이 바뀔 때마다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샌드웨지처럼 이렇게 짧은 클럽들은 당연히 스윙의 아크가 작아야겠지 하면서 테이크백을 밀고 가는 이 구간을 짧게 가져갑니다. 짧으니까 스윙 아크가 당연히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짧은 클럽을 칠 때는 테이크백을 짧게 가놓고 그 다음에 몸을 회전, 그리고 또 반대로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긴 클럽을 잡았을 때는 드라이버는 당연히 클럽이 기니까 스윙의 아크를 크게 가져가야겠지 하면서 아이언에 비해서 테이크백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체의 회전이 다른 클럽에 비해서 더 늦어져요. 코킹 역시
더 늦어집니다. 테이크백에 시간을 오래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크백 구간에 손과 팔만 쓰게 되면 상체는 헤드에 같이 딸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미 축은 깨질 대로 깨진 상태, 스웨이가 나온 상태에서 뒤늦게 회전을 해봐야 상체를 아무리 많은 꼬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크백의 작은 차이 하나로 백스윙 망가지고 당연히 다운스윙도 망가지고, 나는 분명히 순서대로 백스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서를 지키면 지킬수록 스윙은 더 망가져갑니다. 클럽마다의 스윙 느낌도 전혀 다르고요. 심한 경우에는 7번 아이언과 8번 아이언도 스윙 느낌이 달라집니다. 팔은 옆으로 밀리고 상체가 옆으로 회전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스윙의 아크는 이 클럽의 길이가 알아서, 드라이버는 길게, 숏아이언은 짧게, 이렇게 클럽의 길이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나는 어떤 클럽을 잡더라도 제자리에서 팔은 밀고 상체는 바로 회전시키고, 이렇게 몸과 팔의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백스윙의 모든 순서를 다 무시하고 팔은 옆으로 밀고 상체는 바로 회전하고, 팔만 반듯하게 밀어놓고 나중에 코킹을 하려고 하면 이미 클럽과 몸과의 간격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 이 클럽을 코킹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면 코킹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반면에 팔은 밀면서 상체가 바로 회전이 되면 몸과 팔의 간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클럽은 몸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코킹, 이 손목을 꺾어주는 코킹 동작 역시 굉장히 자연스럽고 손쉽게 이뤄낼 수가 있어요. 턴하면서 코킹, 바로 턴하면서 코킹.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SNS 같은 데 보면 테이크백 연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팔 먼저 출발시키고 멈춰두고 몸 돌면서 회전하고, 이렇게 테이크백의 느낌을 팔과 손으로만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스윙으로 했을 때 이 짧은 순간에 팔, 몸, 손목 이런 식으로 일정한 타이밍에 순서를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연습량을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몸에 익숙해져서 내 것이 되기에는 힘들다는 것. 최대한 테이크백이 없다 생각하고 이 테이크백의 개념을 팔과 상체랑 묶어서 바로 시작이 될 수 있게. 테이크백의 정의는 팔을 밀어주는 동작이 아니라 팔을 밀면서 상체가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바꾸고 나서 스윙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스윙의 퍼즐이 맞춰지게 된 시작점입니다. 사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레슨을 진행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어요. 같이 알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